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비 변호사입니다. 자, 4월 주간 모의고사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데요. 1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1번부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1번 법률상 이익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됐을 때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마지막 줄 법률상 이익이 없다. 어려웠던 판례예요. 2017년도에 판시된 판례고 아직 인사혁신처 시험에선 출제된 적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맞는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례였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허가를 신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본인이 행심을 걸었고 결론적으로 취소 재결이 난 겁니다. 자, A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행심으로 날려버린 거죠. 근데 A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B인 입장에서는 B는 이 취소 재결이 좋은가요? 거부 처분이 좋은가요? 거부 처분이 좋죠. 경쟁자니까 A 허가 못 받아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취소 재결이 얘한테는 침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였다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건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됐던 건데 결론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유이익이 없다고 각하시킨 사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국가직 시험에 나왔던 문제의 연장선이기도 하죠. 그럼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나가면은 무조건 허가 나간다, 또 거부할 수도 있다. 또 거부가 가능하죠. 뭐만 다르면 처분 사유의 기사동만 다르면. 따라서 아직 취소 재결 난 것만 갖고는 네 권리나 이익에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처분을 다투는 건 몰라도 그 재결 날리는 거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어려운 판례이자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다음 2번 판례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분양 전환 승인 처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진행된 분양 절차에서 나 안 살래, 난 돈 없어, 아니면 다른 집 살래 라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나가버렸습니다. 난 이거 더 이상 안 사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미 퇴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미 퇴거한 임차인으로서는 더 이상 기존의 분양 전환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있을 리가 없겠죠. 왜? 어차피 이거 날린다고 해봤자 이미 퇴거한 이상 끝난 거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예요. 그 다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또는 이 양반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가 못마땅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아파트 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영향을 다 받게 되죠. 따라서 그 설립 승인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설령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을지라도 만약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나 취소로 날아가게 될 경우 참고로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될 아파트에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거 일반 분양 어떻게 할지 조합원 분양 어떻게 할지 분양가는 얼마로 할지 등등등 이런 걸 정해놓은 계약을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 관리처분 계획이 날아가 버리면은 다시 내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예요. 1번부터 좀 어려웠던 문제였네요. 그럼 2번 처분의 요건 효력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수취인이 우편물을 안 받아요. 송달을 회피합니다. 또는 아무리 찾아가도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 송달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두고 왔다.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1번이 정답. 이 두고 오는 유치 송달은 어느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다? 못 만났을 때가 아니고 만났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치를 거부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맞는 애들. 자, 처분은 언제 성립하죠? 내부적으로 처분해야지 결심하고 그거를 외부에 뭐 했을 때? 표시했을 때. 그리고 그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오피셜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그 다음 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국가배상 사건에서 선결 문제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되는데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럼 민사판사는 그 국가배상의 선결 문제가 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11조에서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꼭 취소 판결 먼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고 불가증력 생겼다 할지라도 그 취소 소송만 못 걸 뿐이지
불가증력이라는 개념 제소기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 배상을 못 걸 이유는 전혀 없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요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수님들께서 헌법 107조 2항 구체적 규범 통제 개념을 2년 연속 출제하셨는데요. 구체적 규범 통제 개념이 뭐죠? 개소지만 아무나 그냥 행정입법 이거 법규명령 위헌 위법하다 재판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무슨 전제가 되었을 때만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만 똑같은 말 그 행정입법 법규명령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은 그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해 주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답은 2번. 우리 주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연습하신 문제예요. 요 표현. 하위법 제정 없이 상위법만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뭐였죠? 쉬운 말로 만들 게 없다. 상위법에서 너무 촘촘히 만들어놔가지고 위임을 받은 입장에서 야 대체 뭘 만들라는 거냐? 네가 다 할 수 있잖아. 이럴 땐 만들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적인 수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들 게 있어야 만들죠. 따라서 안 만들었다 할지라도 위헌적인 입법 부작위가 아니다라고 본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3번. 금방 처리하실 수 있는 판례죠. 부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재처분의 기준의 성격은 뭐에 그친다? 즉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이잖아요.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대외적 구속력 없고. 다음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위임을 할 때는 가급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규 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할 텐데 부득이하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가급적이면 법규 명령으로 해야 되고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는 어떤 경우에만 불가피할 때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야 기본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취소 소송 판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처분 취소하면 공익이 난리가 나네. 무슨 판결에 대한 조문이죠? 사정 판결 조문이죠. 근데 여기가 틀렸네요. 사정 판결은 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써 있지만 주문의 2항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피고의 처분의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죠. 반드시. 왜? 그래야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2번. 전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설령 호소의 소송물이 그 전소 소송물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결 문제가 될 때에는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호소해서 할 수 없더라. 말이 어려웠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 작년도 7급에 기출됐던 내용이고요. 전소 판결이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과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걸었고 기각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럼 법원의 결론은 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거고 거기에 기판력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후소로 이렇게 걸었다라고 해볼게요. 야, 과세 처분 무효니까 잘못 낸 세금 돌려줘. 부당이득을 건 거예요. 그럼 부당이득 청구의 소송물은 전소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부가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란 게 민소법 개념이라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 부당이득의 선결 문제가 무엇이 되죠? 과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잖아요. 즉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전소에서 이미 과세처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과세처분 유효라는 뜻이니까 과세처분 무효라고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은 절대 걸 수가 없고 그렇게 주장해봤자 이것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기판력에 반해서 허용되지가 않아요. 어려웠던 판례였고 다음 3번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은 형성효가 생기게 되고 그 즉시 과세 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과세 처분을 경정, 변경이랑 똑같은 뜻이죠. 변경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왜요? 이미 과세 처분이 처분시부터 소멸했으니까. 따라서 설령 변경 처분했다 할지라도 있지도 않은 걸 바꾼 거여서 무효로 보고요. 다음 빈출 판례네요. 간접 강제에서 정한 기간 지나서 재처분 의무 이행했다. 그럼 이미 발생한 배상금
돈 뜯어내는 걸 추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추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간접강제의 목적은 의무이행 확보지 돈 뜯어내는 게 아니니까 였었죠. 다음 5번 부가 옳은 걸 가볼게요. 1번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언제다? 처분시가 되니까 부담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처분시. 따라서 처분시 적법했으면 이후에 법 개정돼서 위법하게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적법하죠. 그 다음 매립준공인가 처분을 하면서 한 일부 매립지에 대한 국가 귀속 처분 부담이 아니고 뭐죠? 법률 효과 일부 배제로 보아서 독립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기선선망업 3글자 6글자 보시면 되네요. 사실관계 암기하셔야 되는 사례잖아요. 사이드배에 띄울 수 없도록 하는 거는 결국 이 본 허가인 기선선망업 허가하지 말라는 거니까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으로 보죠. 다 틀렸었나요?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인가 봐요. 뭐 참 길게 써 있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허가에 기한이 붙었는데 그게 더럽게 짧다. 뭘로 보죠? 갱신기간, 즉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죠. 그럼 그 말인즉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갱신해 줬더니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량을 행사해서 그 갱신을 불허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5번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6번 실효성 확보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주간 모의고사에서도 요선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 인혁처에서도 작년 7급 시험에 처음 기출이 되었고 그 전에 군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고발했다. 더 이상 통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고발과 통고 처분은 택일 관계니까. 따라서 한 번 고발한 이상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통고 처분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설령 통고 처분했다 할지라도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이 통고 처분이 무효해요. 따라서 범칙금 납부해봤자 그 범칙금 납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라?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는 결론을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더라.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와 달리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너는 그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돈 내고 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거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경찰은 직결도 못 걸고 검사도 공소 제기도 못하고 이미 한 직결을 취소할 수도 없고 돈 내고 털 수 있게 해줘야 하죠. 다음 3번 자 비송 재판인 과태료 재판은 변론주의가 아니고 어떤 주의가 적용된다? 철저하게 직권탐지라는 직권주의가 적용돼요. 진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그러니까 문제도 되지 않아요. 왜? 직권으로 진짜 알아서 과태료 부과할 사유가 있는지를 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푸셨던 3월 5주차랑 연결되는 거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 근데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연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함. 그리고 올해 시행령 조문 등장했더라. 그 분할 납부할 때는 10일 전까지는 신청해라. 이런 조문은 다시는 안 나오면 좋겠더라 라는 그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다음 7번 실효성 확보수단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옳은 거네요. 자, 명령에서 정한 기간 지나서 이행했다. 그럼 기간 지난 게 포인트인가요? 명령을 이행한 게 포인트인가요? 이행한 게 포인트죠.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의무 이행 확보기 때문에 설령 기간 지났다 할지라도 이행강제금 못 때리죠.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될 최신 판례 바로 첫 줄이 중요하죠. 공정거래법상 어떤 기업결합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제재적 성격, 즉 과거의 법을 위반한 거를 일부분 처벌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행강제금 들어가기 전에 그 조치를 이행했을지라도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다 있다? 있다요 있다. 엄청 강조드리는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아쉽게 아직 안 나왔지만 2번이 정답. 그럼 3번 대집행법 조문이죠.
동전 모귀 동의가 있거나 전 해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뜬 후에도 아까 해뜬 후에가 아니죠. 해진 후에도 대집행할 수 있더라. 그 다음 네, 행기법 조문이네요. 강제 집행 수단 중 가장 빡센 게 직접 강제니까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 달성 가능하면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직접 강제는 허용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맞았던 거 2번이 정답. 그 다음 8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국가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신 판례들 공부하시는 문제들. 전부 다 최신 판례네요. 4번은 더럽게 중요한 이론 판례고 1, 2, 3번은 그냥 케이스 판례가 되는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불법 어로 행위를 즉 이제 잡으면 안 되는 지역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어로, 그러니까 고기 잡는 활동을 하니까 그걸 특별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암초에 충돌해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해경이 잘못이 있다라고 국가배상을 걸어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례를 바꿔볼까요? 도둑질하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국가배상 해달라. 네가 법을 위반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감독 공무원인 해경들에게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네가 잘못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음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우리 헌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 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하고 적어도 수사기관인 경찰, 검사라면은 변호인 도움 못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일반 국민의 상식이기도 한데 그 자체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합니다. 변호사 못 만나게 하면은요. 다음에 3번 정답이 되겠네요. 재밌었던 판례죠.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해군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주 해군기지 짓지 말아라 라는 막 글을 써놨는데 그걸 지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걸었던 사건인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이런 정치적 성격을 갖는 글 쓰는 것 자체가 홈페이지 운영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었고 기타 그런 사정 등을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았던 사례가 되어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죠. 1, 2, 3번이랑은 중요도의 급이 달라요.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청회 의견 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 이 절차 하자를 베이스로 한 처분은 위법하게 되어서 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추후에 시정해서 다시 거쳤다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처분까지 나가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적어도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게 없잖아요. 결국에 끝까지 안 나갔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말 중요한 최신 판례예요. 다음 9번 아이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판례가 문제가 등장하네요. 통치행위 옳지 않은 거 대북 송금 사건 긴 설명 필요 없겠죠. 실제로 깜빵 다녀오셨으니까요. 재판해줬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통치행위지만 기본권 건드려서 재판을 해줬죠. 물론 기각됐지만요. 정답 최신 판례인 3번이네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겠다. 통치행위지만 거기 입주 기업들 전부 다 문 닫아야 되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을 해줬죠. 물론 기각됐지만요. 다음 4번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 이라크 파병 결정이죠. 이거 외교적으로 알아서 해야죠. 법원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각하 판결이 떨어졌죠. 다음 10번 행정수송 옳지 않은 거. 자, 국세 환급금 똑같이 이 말과 똑같아요. 과오납 과세라고 적히시면 돼요. 과오납. 더 내거나 잘못 냈다 그 말이죠. 그럼 바로 연결되는 네 글자 개념이 보이시지 않나요? 잘못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죠? 취소 소송을 건다, 부당이득으로 간다.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잘못 낸 세금은 문자 그대로 원인 없이 낸 거기 때문에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또는 세무서장이 줄게
아니면 안 줄게라는 환급 결정 등을 해줘야만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 거부 결정 또한 처분성이 없는 걸로 봐요. 곧바로 그냥 부당이득으로 걸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문제고. 다음 2번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조문이 되겠는데요. 자, 공용 사용, 수용이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공용 사용을 좀 하려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일시 사용하려고 했더니 정작 토지 사유자가 못 쓰게 합니다. 그 동의를 거부한다. 그럼 재판을 통해서 네가 직접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판결문에 동의해라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네 땅을 강제로 쓸 수 있는 판결문을 득할 수 있고, 이때 거는 소송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소송이니까 어떤 소송으로 걸어라? 당사자 소송으로 걸어라고 본 비교적 요즘 판례 중에 하나예요. 다음 3번 당사자 소송, 실질적으로는 이게 왁구는 행정소송이지만 거의 민사소송이랑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민지법상 가처분 다 준용이 되고. 다음 4번은 너무 쉬웠네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뭘로 싸워야 되죠? 기본행위 갖고 싸워야지 인가처분 갖고 싸울 이익은 없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산림해소 네 글자 보시고 바로 찾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기속, 재량 모두 아닌 무슨 행위죠? 기속, 재량 행위죠. 따라서 법상 제한 없다 할지라도 준공필이 있으면 허가 거부할 수 있죠. 다음 2번 나에게 재량이 없다고 오해해가지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았다. 바로 재량의 불행사잖아요. 결과 볼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 다음 최신 판례 중에 하나고요. 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기초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발급받은 자는 바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부품 납품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발을 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걸로 보죠. 따라서 그걸 거부하면 당연히 거부 처분이 되는 거고. 다음 정답은 다 맞았었나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만 보시면 되죠. 토지 대장이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하면 처분이지만 왜? 건물 지을지 못 지을지가 달라지니까. 소유자 명의는 대장상 이 소유자 명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 소유권이 누구한테 기속되는지는 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니까? 등기부를 봐야 하니까요. 따라서 설령 그 명의 변경 거부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 없다라고 보죠. 4번이 틀린 선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2번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 재산권의 침해란 1번 선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침해 가능성, 우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침해를 말하죠.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만 갖고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매립공사 들어가서 땅 메꿔서 이 양식장에 손해가 발생해야만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정답은 2번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인정의 개념 자체가 뭐죠? 이 사업 협의만 갖고 안 되겠다. 수용을 좀 해야겠다. 근데 이 사업을 수용 절차로 나아가서 네 땅을 강제로 뺏어가겠다라는 사업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의 요건까지는 맞아요. 그치만 손실보상의 요건이 되진 않죠. 왜요? 이거 어떤 사례인지 기억하시나요? 소유자들이랑 전부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인정까지 안 받았던 사례입니다.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협의가 끝나버렸는데. 근데 누가 문제가 됐다? 소유자랑은 협의됐지만 거기 소유자들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상가 자영업자들, 세입자들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분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했을 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죠. 사업 인정을 했든 안 했든. 왜 내 가게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라는 판례. 2번이 정답인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예요. 그럼 3번 토지보상법 조문이죠. 이른바 개발이익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으로 가격 변동되면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이른바 개발제한구역 사건이네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서
내 땅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 날려버렸다 내 땅을. 그런 결과가 됐다. 그럼 적어도 어떤 규정을 두었어야 되죠? 보상 규정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걸 두지 않아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때려버리게 되죠. 4번도 동그라미였습니다. 다음 13번 사인의 공법행위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이른바 등록체육시설업에서의 절차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주는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가 바로 수리 처분에 해당하죠.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다음 2번 설령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을지라도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적법한 신고는 할 수 없죠. 다른 법에 따른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다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효력을 발생하죠. 따라서 설령 그 수리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했으니까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어려웠던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착공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착공계획서 제출이 바로 뭐죠?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착공 자체가, 착공 신고가 뭔가요? 나 공사 들어간다. 알려만 주면 끝이잖아요. 이미 허가 받았으니까, 이미 승인 받았으니까. 따라서 그걸 수리한 행위도 수리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칩니다. 처분성이 없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 수리 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걸었고 그럼 어떤 재결을 때렸어야 하나요? 처분성 없는 수리 행위에 대해 행심을 걸었으니까 각하 재결을 때렸어야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수하죠. 취소 재결을 때려버립니다. 말 그대로 각하 재결 때렸어야 되는데 실수로 인용 재결했는데 이게 바로 보다 고유한 하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에요.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하는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워낙에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건축 허가는 땅과 건물에 붙이는 대물적 허가니까 그 땅의 소유권 넘어가면은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지. 별도로 허가 이전 승인 신청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다음 정답은 2번. 이 두 글자만 보시면 되잖아요. 법 위반한 애가 폐업했다. 연결되는 두 글자 뭐죠? 실효되죠. 따라서 설령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인 의사가 문의만 바꿔가지고 다른 곳에 새로 병원 차렸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제재 처분을 할 수는 없죠. 물건이 달라졌으니까 대물적 영업정지는 때릴 수가 없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하나같이 중요한 최신 판례들이네요. 자, 화물차를 넘겨받으면은 대물적 사물 자동차 번호판을 넘겨받아서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서 불법 개조된 차를 넘겨받으면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대물적 처분이니까. 근데 적어도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죠. 양수인은 불법 증차 차량이라는 불법 개조된 차량이라는 재산을 넘겨받는과 동시에 운송 사업자로서의 그 영업 정지 등을 받을 책임까지도 모두 넘겨받게 되죠. 그렇지만 유가 보조금은 여기 뒤에 내용이죠. 내가 운전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는 거지 양도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토해낼 의무는 없죠. 유가 보조금 반환은 어떤 처분이니까? 대인적 처분이니까. 그 다음 4번. 자, 지위승계 신고와 소리가 나기 전에 양수인에게 가게 넘겨버렸고 양수인이 장사하다 사고 쳤다. 누가 다 덤탱이 쓴다? 양도인이 다 덤탱이 쓰죠. 왜? 아직 수리 나기 전까지 누가 법령상 책임자다? 양도인이 법령상 책임자다. 결론 수리 전까지는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가 되죠.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다음 15번 종합 판례 내용이네요. 판례 내용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자원회수시설 6글자 보시면 끝이죠.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 사법상 기약 맞고요. 다음 무효선언 취소 소송. 네, 어떤 소송 건 거다? 취소 소송 건 거니까 제소기간 잘 지켜줘야 하고. 다음 품행 미단정 사건. 이것도 우리 주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주장한 거 보신 거예요. 주장한 거 읽으려다가 정답은 3번이죠. 왜? 이거 1심에서는 너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다. 2심에서는 너 불법 체류 받은 적이 있다. 전혀 기사동이 다르지만 그래도 새로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처분 사유는 품행 미단정 이 하나로
재판 계속되는 와중에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예, 4번 너무나 쉬운 판례의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 계약이죠. 다음 16번. 네, 1번 선지. 우리 지난주 5주차에 공부하신 내용을 뒤집으면 돼요. 5주차에 공부하시기를 부적격 사유 없는 후보자들한테는 자세하게 임용 제청 떨어진 이유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고, 이와 달리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해서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부적격했는지 자세히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 그랬죠. 1번이 정답 됩니다. 그럼 맞는 선지들 가볼게요. 자, 행정절차법 새로 생긴 20조 2항 조문이고요. 자, 인허가 의제가 있을 때 관련 행정청은 지 기준을 주된 행정청에 제출하고 주된 행정청이 통합해서 한 번에 공표를 해라 라는 조문이 생겼죠. 다음 중요한 최신 판례. 자, 문서로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문서 내용이 개떡같이 써놔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불분명하다, 이게 대체 A 처분이냐 B 처분이냐 뭐라고 쓴 거냐 이렇게 애매하면은 설령 써있는 건 A일지라도 어떻게 읽을 수도 있다? B, C라고 어딨나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썼으니까. 다음 4번. 자, 대형 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대형 마트한테만 해주면 충분하다. 아니다. 거기 임차해 있는 안경점, 약국, 펫샵, 기타 임차한 점포 주인들한테도 다 가르쳐줘야 된다. 전자라 그랬죠. 대형마트한테만 알려주면 어차피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줄 임차인이 별도로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고 오직 개설자, 대형마트만이 그 상대방이 되는 거다라고 본 판례가 됩니다. 일단 17번. 정보 공개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네, 20년 12월 달에 새로 생긴 조문 중에 하나죠. 바로 구조이랑 5호와 관련된 조문이고, 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비공개 결정을 여러분이 통지할 때는 귀찮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과정 단계에 있는지, 나중에 언제쯤 끝날 것 같은지도 함께 안내해줘야 되고, 나중에 끝나면 끝났다는 것도 또 알려줘야 되고, 이래저래 귀찮아졌습니다. 다음 또 조문. 재판장은 이게 공개 사유가 되는 정보인지 비공개 사유인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혼자 조용히 정보 갖고 오라고 해서 먼저 좀 읽어봐야겠죠. 그래야 내가 알겠죠. 이게 공개 정보인지 비공개 정보인지. 그 다음 3번. 자, 제3자가 야, 내 정보까지마 라고 비공개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할 때는 제3자가 원활하게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라고 결정한 날과 실제로 오픈하는 날 사이에 며칠, 30일의 텀을 두라고 하죠. 그 다음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9조 1항 6호. 사생활과 관련되면 전부 다 비공개가 되는 거지 꼭 주민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로 한정되지는 않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8번. 제재 처분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너무 중요한 조문이죠. 원칙적으로 제재 처분은 5년 지나면 할 수 없지만 4가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알았거나 어떤 과실, 중과실로 모르면은 5년 지나도 할 수 있죠. 다음 절차법도 신설된 조문이네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할 때 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긴급하다, 성질상 못하겠다,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긴 나오네요. 그때는 사전 통지 등을 해주지 않아도 되죠. 동그라미인 최신 조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셨고,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 어떤 제재적 처분을 받을 사유가 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럼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까진 제재 처분 못한다니까요. 유죄 판결을 받는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고 제재 처분은 제재 처분대로 할 수 있을까요? 후자죠. 투트랙 전혀 별개의 절차예요. 따라서 형사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에 제재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고, 다음 4번 그냥 행기법 조문이에요. 제재처분의 근거법에는 주체, 사유, 유형 뭐 이런 것들 명확하게 잘 적어줘야 하겠죠. 좋은 말 동그라미. 다음 19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직위해제 처분 갖고 열심히 싸우다가 정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차피 직위해제 날린다 할지라도 복직은 못해요. 그치만 직위해제 받으면 어떠한 페널티가 따라붙는다? 네, 감봉 등의 여러 가지 페널티가 그대로 따라붙기 때문에 만약 직위해제가 위법했다라고 날려버리면은 못 받은 돈 더 받을 수 있겠죠. 소액이 있어요. 다음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냥 암기하셔야 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방사청이랑 한국형 헬기, 방사청이랑 계약을 체결한 걸 보니까 민간 헬기가 아니고 군용 헬기겠죠. 어떤 군용 헬기에 들어갈 재료, 구성품을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을 때 그 협약의 성격이 무엇이냐? 공법상 계약으로 본 사례예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다툼도 민사가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 방사청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한국형 헬기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는 사실관계 판례입니다. 다음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 자,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죠. 근데 계약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처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중대 명백하다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죠. 공정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무효임. 좀 어려웠던 판례고. 다음 4번.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 선을 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 적법하다. 따라서 국가배상은 성립할 여지가 없겠죠. 자, 어느새 마지막 문제 20번. 제소기간 옳지 않은 거 해볼게요. 자,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란 진짜로 안날이죠. 바로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데 내가 처분서 받기도 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럼 내용을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아직 처분서를 송달받지 않은 이상 무엇이 발생하지도 않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잖아요. 따라서 그 서류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스타트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통지서 받은 날부터 스타트가 되겠죠. 다음 행소법 조문입니다. 행심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뭐 그런 경우를 거의 상상할 수는 상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요. 조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행심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줘 가지고 행심 청구했다. 그래서 각하받았다. 그럼 각하 재결서 받고 90일 내로 걸면 되는 겁니다. 네가 잘못 알려줬으니까 페이크한 거니까. 자, 그럼 3번. 고시에 의한 처분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처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효력을 발생하죠? 말 그대로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90일? 그냥 고시 효력 발생한 날부터 90일이죠. 네가 진짜 알았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네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와 달리 정답인 4번. 주소를 모르겠어 가지고 절차법에 따라 공고했다. 공시송달한 거잖아요. 효력은 14일 지나면 발생하지만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안날은 효력 발생한 날이 아니고 언제부터? 진짜 안날로부터 보죠. 그래서 3번과 4번을 꼭 구분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까다로운 문제들 가득했던 주간 모의고사 4월 1회차를 모두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